시작. 9번 키 물납과 분납입니다. 한순노트 페이지에 대해서는 28페이지인데요. 이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물납, 분납 이렇게 포괄적 내용으로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각 세금마다 물납과 분납에 대해서 선다상에 끼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먼저 물납가입니다. 물납에 대한 일로서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는 것을 아세요.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만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국세는 물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상속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납이 있어요. 그런데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빠졌으니까 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재산세에서만 물납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국세는 물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숫자적 내용으로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고 분납은 250만 원 초과 되는데, 그 내용을 가끔 가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숫자적 내용으로서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물 1,000, 분 2,5, 양 1,000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250만 원 초과, 양 1,000,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1,000만 원 초과다. 양도소득세가 국세니까 물납은 없고 분납으로서 1,000만 원 초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00만 원 초과하였을 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 관할구역 내 부동산의 물납이에요. 왜 관할구역 내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재산세는 시, 군, 구에서 징수해가지고 각 시, 군, 구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관할구역 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물납 신청에 대한 내용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하게 하였음으로써 부동산의 관리 적당 의무를 지자체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신청받는 거예요. 땡긴다라는 의미로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일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앞으로 땡긴다 전까지 신청한다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물납하였을 때 부동산에 대한 가격 산정이에요. 가격 산정이 부동산 평가죠. 평가에 대한 내용은 시가인데 그 시가에 대한 내용은 시가 편익을 의미하고, 시험에 대한 의미로서는 시가, 그리고 시가 편익을 의미한다. 이 말은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기준일. 기준일. 재산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기준일, 이 단어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 내용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일에 대한 내용은 6월 1일로 되는 거죠. 그리고 2번과 3번,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4번 시장 군수는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자, 부동산이 관리처분 부적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으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해야 되니까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할 때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관할구역 밖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했으면 허가할 수가 없죠. 왜?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분납법입니다.
분납에 대한 이유로서 분납. 지방세에서 분납은 재산세, 지방교육세에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교육세에 대한 문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재산세 걸 특히 기억하셔야죠. 재산세에서 분납은 분2오 250만 원 초과이었을 때 분납된다. 분2오 이렇게 외워놨죠. 그리고 일부분을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장 가볼 때 얘가 마침표 있어요.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요 납부기한 앞에는 꼭 어떤 단어가 써야 일부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일부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적어져요. 일부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였다고 하였으면 일부적 금액은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적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재산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서 250만 원 납부하고 일부적 금액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인 5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500만 원 초과했다고 하였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일부적 금액이 50% 이하하면 앞에 숫자를 포함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최대 2분지 1 금액을 말하겠죠. 최대 2분지 1 금액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분납이 있죠. 종합부동산세 분납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분납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분납과 같아요. 차이점 되는 것은 분납되는 기간만 차이점이 있죠. 분납되는 기간에 대한 이로서 6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납부기한 경과날로부터 6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이 있으면 이 앞에서는 꼭 있어야 할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입니다. 일부 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분납이 있죠. 소득세에서 분납에 대한 이로서는 양천 1,000만 원 초과이었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납부기한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 일부적 금액에 대한 내용은 2천만 원 이하였다고 하였으면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적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예정신고 기간 내에서 1,000만 원 납부하고 일부적 금액인 3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2천만 원 초과했다면 그때는 2분지 1 금액이 일부적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4천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확정신고 기간 내에서 2분지 1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 납부하고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분납에 대한 내용은 현금 납부예요. 현금 납부니까 현금 관리 적당 의무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아볼 필요가 없음으로써 분납에 대한 신청은 납부기한 내 앞으로 땡기지 않고 납부기한 내 신청입니다. 자,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현금의 관리 적당 의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가 요건도 없는 겁니다. 허가 요건 어디에 있을까요? 물납에 있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1번에서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2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초과하면 물납 허가할 수 있다. 맞춤표 앞 보니까 물납. 자, 문제는 물납이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럼 이때는 국세니까 물납이 없죠. 그런데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재산세 물납 신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 허가하는 경우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물납 허가 현재의 시가로 한다.
자, 보니까 은자 앞에 있는 말로서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부동산의 평가죠. 부동산 평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시점? 기준 일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물납 허가의 시점이다. 틀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밖에 안 나온다는 거. 숫자는 며칠? 6월 1일. 양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 봅시다.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성남시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은자 앞에 물납 나왔네요. 물납,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재산세에서 물납이니까 관할구역 내 부동산 됩니다. 그럼 관할구역 내니까 성남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됐음으로써 성남 소재 부동산만 가능하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7번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 보니까 은자 앞에 분납이죠. 문제 키 잡아냈죠. 종합부동산세 분납 있죠. 재산세와 같아요. 뭐만 차이점? 분납되는 기간만 차이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납 허용이 되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8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은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자, 보니까 맞춤표 앞에서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앞에서는 일부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이유로서 500만 원 이하였다면 일부는 250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죠. 그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 될 거고요. 또 다시 11번 문제 갑시다. 11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납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보니까 여기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신청 나왔죠. 신청. 뭔 신청? 분납 신청. 분납 신청에 대한 내용이니까 납부 기한 내까지. 자, 납부 기한까지 같은 말이죠. 라는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 될 것이고 1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납이 둘 다 가능한 것은 자, 여기에서 물납과 분납이 둘 다 가능한 것에 대해서 찾아내라. 그러면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이 따겠죠. 그럼 답 나오네요. 답 뭘로? 재산세.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재산세가 답됩니다. 재산세 되겠죠. 답은 냈어요. 자, 1번 봅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물납은 없고 분납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물납 없고 분납 있다. 취득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 자, 여기에서 재산세 외에 자, 취득세, 등록민호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는 거 아시고요.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물납, 분납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로서는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으로 하겠습니다.